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목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가루가 든 비닐팩에 물을 부으면 술이 되는 이른바 분말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선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아 올여름 출시될 예정인데요. 청소년들의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분말이 든 비닐팩에 물을 붓자 물이 술로 바뀝니다.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이른바 분말술입니다. 분말을 뜻하는 파우더와 술을 의미하는 알코올을 합성해 팔콜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도보여행 배낭족을 겨냥한 상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점포에서 21살 이상 성인에게만 팔도록 했지만 부모나 교사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It's easier for these kids to sneak into these games to have their desired effect. They could be abused by adding too much, by not adding the recommended amount of liquid that they ask for.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을 복용하듯이 알코올 가루를 그대로 흡입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합니다. Why would anyone choose to spend an hour of pain and misery snorting all of this powder to get one drink in their system? 미국 일부 주들은 분말술 시판을 금지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올 여름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짐 맥도넬 신임 LA 카운티 셰리프가 공식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인 사회를 찾아왔습니다. 맥도넬 셰리프는 각종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셰리프국 내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인 사회와의 유대도 강조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타운 방문. 한인 인사 200여 명의 환대 속에 연단에 오른 짐 맥도넬 셰리프는 지역 커뮤니티로부터 잃었던 셰리프국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What I've learned from the LAPD and was able to take from Long Beach and the relationships would be to be able to give back and to be able to help restore the pride in the badge in the LASD, to be able to restore public trust in that organization. 맥도널 셰리프는 이를 위해 타 치안 기관과의 적극 공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LA 경찰국과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견제 의식을 버리고 공공안전의 목표를 갖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re was always that rivalry that we always wanted to be better than each other. And really that's what raised the bar for both organizations. So that really all different patches, different uniforms, and different badges, but one common mission. And that is to work with all of you in our communities to help make it safe. 짐 맥도널 셰리프는 29년간 LAPD에 재직한 경력과 롱비치 경찰국장의 경험을 셰리프에 적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카운티 구치소의 재소자 관리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널 셰리프는 실제 이날 행사에 앞서 오전에 카멜라 해리스 카운티 검찰과 함께 상습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재소자 재활 출소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발표하며 셰리프 조직 내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It looks at people who are in custody and they're there anyway. So we might as well take the time and effort and to be able to do what we can to help provide them an education or a trade to help be able to set them up for a greater level of success when they're back in the community. 한편 이날 맥도널 셰리프 취임 환영 행사에는 새로 올림픽 경찰서에 부임한 팔라졸로 서장과 거말라 서부 지역 커맨더 등 이례적으로 LA 경찰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셰리프의 초심 의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근 애플의 신상품 애플워치가 관련 업계의 관심 속에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혁신을 일으켜왔던 애플의 잠재력이 이번에도 관련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공개된 애플워치. 이른바 입는 기기, 즉 착용용 기기 관련 사업업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애플워치의 성공 여부가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The Apple Watch is a great step for the wearable industry in general. It means that we're becoming much more of a mainstream product. 이처럼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신생 업체들의 애플워치에 대한 기대는 대규모 업종 변경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o the Apple Watch, I believe, will have the same impact that the iPhone had on the cell phone industry.
A lot of people were skeptical. A lot of people didn't want to give up their BlackBerries. 하지만 애플워치 성공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스마트워치와 성능 면에서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군을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애플 특유의 설득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게다가 제품의 독립성 결여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As long as we still have to have a smartphone with us, it's not necessarily the liberating device that many people think, it will be. We'll have to see.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도 모를 애플워치의 성공 여부. IT 업계 전반에 변화를 이끌어올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시가 디지털 주차 미터기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 이상은 주차를 할 수 없어 업종에 따라 소매업계에 미치는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주차 미터기, 주차비를 지불하자 2시간 주차 허용 시간이 뜹니다. 하지만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시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 디지털 주차 미터기는 한인 소상인들 간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2시간 주차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 500대 정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또 거기 나름대로 또 기계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2시간까지만 이 타운의 어디넌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2시간만 파킹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고. 추가로 주차비를 넣으면 주차 시간이 연장되던 기존 미터기와는 달리 새로운 디지털 미터기는 2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주차 시간 연장이 불가능해 위반 티켓이 발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고객이 2시간 이상 머물러야 하는 업소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미용실이 한 8파게만 10몇 개 정도 되고요. 치과도 있고 마사지 샵도 있고 오랜 시간 병원도 있고 그런 분들은 제가 많이 여쭤봤거든요. 많이 좀 반대하시는 편이에요. 반대로 식당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들은 오히려 2시간 주차 제한 규정이 주차 회전율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매출상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켓에서는 아무래도 차가 빨리빨리 회전이 되면 새로운 손님들 오실 수 있고 더 좋죠.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2시간 주차 제한 규정에 대한 보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확대 설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흑백 갈등의 상징이 된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경찰관 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관을 노린 악랄한 범죄라면서 총격 사건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경찰서 앞에 모여있던 시위대가 해산하는 순간 서너 발의 총성과 함께 혼비백산한 시위대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Everybody down on the ground. I heard police got shot. 이에 앞서 150여 명의 시위대는 퍼거슨 경찰서장이 사임한 직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갑작스런 총격으로 어깨와 얼굴에 부상을 입은 경찰관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와 경관의 부상 정도로 볼 때 범행에 권총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총알이 날아온 곳으로 보이는 경찰서 인근 언덕의 주택을 수색한 데 이어 용의자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really an ambush is what it is. I mean, you can't see it coming. You don't understand that it's going to happen.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부상 경관과 가족들을 위로했고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 같은 악랄한 범죄가 경찰 개혁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며 비난했습니다. But make no mistake,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o bring about the systemic change that is needed and that is long overdue in that area. 이번 사건이 수술대에 오른 경찰 개혁에 자칫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오바마 행정부가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뉴욕에서 학교 폭력의 적나라한 실상이 공개됐습니다. 여학생들이 이른바 조폭 빼앗치는 폭력을 휘두르는 현장인데요. 아무도 신고할 생각을 못했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집단 패싸움 같아 보이는데 공격받는 쪽은 한 명, 푸른 옷 입은 여학생입니다. 일방적으로 얻어맞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잔인한 폭행이 계속됩니다. 여학생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누구 하나 뜯어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Make her lay down, bro. Make her lay down. 15살 인근 고등학생으로 밝혀진 피해 학생.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의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 was still a gang assault. And those kids that committed this crime have to know that there's penalties behind these kind of things. 그 다음도 문제였습니다. 현장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 때까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I felt bad for the girl. I didn't do anything because I didn't know what was really going on. I was kind of scared. I ain't gonna lie. They are cowards for not speaking up. I think there's some real cowards. 심지어 피해 학생과 학부모조차 경찰 조사에 입을 닫았습니다. 가해 학생들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현지 교육 당국은 전했습니다. 뉴욕시장은 끔찍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브루클린 경찰은 오늘 폭행을 주도한 여고생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한미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 상황을 대외에 설명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언론 대응 지침을 갖고 있다고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한미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협의가 있었다거나 부지조사가 있었다는 발언이 때론 나오기도 했지만 즉각 번복되거나 의미가 절하됐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소속 복수의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혼선은 한미양국이 합의해둔 언론 대응 지침, 프레스 가이던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그전 단계의 진행 상황들은 대에 설명하지 않고 공식 협의나 결정이 없다는 점만 강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특히 최근 일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언론 대응 지침을 계속 유지할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를 도입하려는 근본 목적인 북한 핵 미사일 저지 문제와 관련해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에 사드 문제를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 한미의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군 당국은 한반도에 당장 배치할 사드 포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살려두는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미군 당국의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목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